번 돈 100% 빚 갚는다. 밥 먹을 돈이 없어요. 이게 사실일까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지표가 나올 때마다 그 지표에 대해서 진짜 놀라는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평균 연소득의 10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쓴다 하는 사람이 157만 명이에요. 전체 말입니다. 1972만 명 중에 157만 명. 뭐 157만 명 하니까 많아 보이지는 않죠. 그러나 157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문제는 평균 연소득의 10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쓰잖아요. 번 돈 있잖아요. 그대로 쓴다는 얘기예요. 야, 충격적이지 않을까요? 번 돈 그대로 원리금 상환, 원금과 이자 갚는 데 쓰면 생활은 뭘로 하죠? 아니 밥은 그만 어떻게 먹냐고요. 라면이라도 살 돈이 있나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써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요. 이 연평균 소득의 100% 이상 원리금 상환을 하고 있는 157만 명을 포함을 해서 연평균 70% 이상을 원리금 상환하는 사람들 이것도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257만 명이에요. 7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쓴다 이러면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생계비 빼고 생계비라는 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생계비 빼고 모든 돈을 원리금 상환에 쓴다는 뜻입니다. 모든 돈을. 이러면 여러분 이게 생활이 되겠냐고요. 생계비 빼고 모든 돈을 원리금 상환에 쓰면 이게 미래가 없잖아요. 미래가.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상황들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상황이 너무 심각한 것은요. 대출 받는 사람들 가계 대출자가 1972만 명이잖아요. 여기에 대출한 돈이 1859조 3천억 원입니다. 근데 이게 점점 늘어나요.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2023년 2분기에 1845조 7천억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올 2분기에는 6월 말 기준이면 1859조 3천억 원. 13조 3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가계대출자가. 전체적으로 가계대출자는 뭐 1년 사이에 6만 명가량 0.3% 줄었다고 하지만 대출 금액은 더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터지만 끝장난다. 외환위기의 몇십 배다 그 이야기 아시죠? 가계대출이 터지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것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밥 먹을 돈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거 한번 보실래요? 가계대출자 중에 다중채무자 대출 잔액을 보면 많이 줄긴 줄었어요. 557조 3천억까지. 많이 줄었죠. 1859조 3천억 원에서 557조 3천억까지 줄었으니까 4년 6개월 사이에 526조가 많이 줄었습니다. 526조가 6% 늘어나서 31조 3천억 원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2021년 602조 6천억 원에 대비해 보면 많이 줄었잖아요. 굉장히 많이 줄었죠. 줄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개 문제가 아니에요. 수는 늘어납니다. 수는. 가계대출의 다중채무자 수가 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퍼센테이지는 더 많이 늘어나요. 22.92%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22.92%까지. 야, 이게 문제입니다. 전체 가계대출자가 1972만 명인데 그중에 다중채무자는요 452만 명. 다중채무자라는 게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을 다중채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중채무자가 진짜 많죠. 22.92%. 이거 터지는 건 시간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저는 사실로 봅니다. 왜 제가 그렇게 보느냐. 지금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봤습니다. 연체율이 1.5%, 1.5%. 그런데 이게 2024년 당연히 연체율 늘어나고 있고요. 2024년 2분기는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터지면 끝장난다는 가계대출 지금 심각하다. 외환위기에 몇십 배 된다는 위기감 저는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 시장 절대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시장을 보면서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시장의 위협감은요. 저는 다른 어느 때보다 크다고 봅니다. 이게 지표가 난립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제가 지표를 쭉 말씀을 드릴 때 보면 일관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여러분 경제가 일관되게 나빠진다는 얘기. 일관되게. 저는 그게 더 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시장의 거품은 또 얼마나 크게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시장의 거품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돈 풀어서 성장한 거라서 한번 무너지면 인정사정 없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부채, 돈 풀어서 쌓은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짓는 것과 저는 진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시장의 위협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요즘 시장은 진짜 경계감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정환진 TV와 함께 하면요. 많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진짜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